자,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 결국은 미분 개수예요. 그거 이해하시고요. 자, 유형 1번 평균 변화율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 27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74번 문제 한번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랍니다. 얘가 x값 1에서 a까지 변화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 11이다. 1에서 a까지 갈 때 x값이 그때 델타 x분의 델타 y 평균 변화율을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은 앞에다가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그걸 쓰고요. 오케이. 자, 얘가 11이랍니다. 이때 상수 a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볼까요?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하는 것은 x 변화량은 밑에 분모는 뭐가 들어오면 되죠? a-1입니다. 델타 y는요, 바로 fa에서 f1을 뺀 겁니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x2 마이너스 x1 y2 마이너스 y1 이겁니다. 기울기예요. 기울기. 평균 변화율은 기울기입니다. 그럼 a-1이고요. 얘가 a 세제곱 빼기 2a 더하기 1 이거지 않습니까? 이해되죠? f1 저기다 1 넣으면 뭐가 나옵니까? 0이 나오죠.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 a-1분의 a 세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입니다. 뭘 할 수 있는 거죠? 인수분해 할 수 있습니다. 얘 인수분해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 1 넣어서 0이 나왔다? 조립제법과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거죠. 즉 a 대신에 1 넣어서 0이 된다라는 것은 a-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금방 나올 줄 몰랐네요. 야, 이걸 조금 헤맬 줄 알았더만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1, 0, 마이너스 2, 1 이렇게 하고 여기에 1을 던지고 1, 1,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그러면 얘가 뜻하는 바가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 얘입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약분이 이루어질 거고요. 얘가 11입니다. 즉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 11이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2가 0일 거고 a 플러스 4 하나 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하나 이퀄 0 이렇게 되면 a가 마이너스 4 혹은 a가 3이다. 이렇게 되죠. 이때 상수 a 값을 구하시오. 단 a는 1보다 크다? 그럼 얘는 버리고 얘만 건지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평균 변화율 기호로 델타 x분의 델타 y 쉽게 이야기해서 x2-x1분의 y2-y1 기울기와 같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얘가 한껏 난이도를 높이면 우리가 수열이라고 하는 개념과 합쳐집니다. 바로 277번. 여기서 갑자기 또 수열이 등장한다고? 자, 한번 봐요. 어떻게 수열이 연결되는지 봅시다. fx에 대해서 x값이 k에서 k 플러스 1까지 변화할 때 평균 변화율 델타 x분의 델타 y는 뭐다? k다. 이때 fx 값이 1에서 50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해봐라. x가 1에서 50까지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는 뭐고라는 겁니다. 그럼 얘부터 먼저 한번 정의해 보자고요. 얘부터. 델타 x는 뭐죠? k 플러스 1에서 k를 뺐으니까 1이에요. 그 위에 f 뭐죠? k 플러스 1에서 f k를 뺀 게 뭐다? k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 사이 간격이 이것처럼 50에서 1, 49 정도의 사이 간격을 가지고 있으면 정의할 수 없는데 한 개 있을 때, 즉 f의 k 플러스 1 빼기 f k가 k예요. 자, 아까 수열이라고 해야겠죠? A의 수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A의 k 플러스 1 빼기 AK, 얘를 뭐라 그러죠? 차. 한과 한 사이의 차. 그런데 공차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상수가 되면 그건 공차예요. 차가 어떤 규칙을 가지죠? 그럼 무슨 수열? 차와 차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 개차수열입니다. 개차수열이라고요. 얘 개차수열이라고요. 개차수열이라고요. 얘가 K면 개차수열이에요. 이해돼요? 1항이 뭔지 모르겠어요. 1항이 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항이 A면 그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사이에, 즉 두 번째 항과 첫 번째 항 사이에 차는 1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1일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항은요? 그럼 여기서 1만큼 더해졌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 2만큼 더해진다 이 말이에요. K가 2면. 그럼 여기는 A 플러스 3이 오겠죠? A 플러스 6이 올 거고요. 뭐 이렇게 와요. 자, 개차수열. 기억나나요? 개차수열이 일반항. 이렇게 됐을 때 AN은 A1 플러스 시그마 K 이퀄 1에서 어디까지? n-1까지 저기 있는 개차수열의 일반항 F, 그러니까 원래는 FK인데 이거겠죠? 이거. 그죠? 개차들의 일반항 K 이런 식으로 오게 됩니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이 우리는 뭔지 모르는 거죠. 첫 번째 항이 뭔지는 모르는데요. 얘는 A1에다가 플러스 이거 뭔지 아시죠? 2분의 n-1 그죠? 원래 이 n이 오면 n 플러스 1이잖아요. n 플러스 1. 근데 n-1 왔으니까 n 대신 n-1 들어가니까 n-1 곱하기 n이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A50, 50번째 항 A50 여기서 이야기하는 F50에 해당하는 거겠죠. 여기서는 F50, 그죠? F50은 A1 플러스 2분의 50 곱하기 49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이쪽에서 상황 한번 볼까요?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하는 것은 50 빼기 1 이거분의 F 얼마지? F50 잠깐만요. 이 함수 값이니까요. F50에서 빼기 F 얼마? F1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얘가 49고요. F50이 뭐라고요? 얘입니다. F50이에요. 그러니까 A1에다가 플러스 2분의 50 곱하기 49가 되는 거고요. 빼기 F1이 뭘까요? F1. 바로 이게 F1이에요. A1. 쓱쓱 없어지는 거죠. 49는 49하고 약분될 거고요. 얘가 2 곱하기 49 이거분에 50 곱하기 49 이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25 이렇게 됩니다. 되겠죠? 한건 난이도를 여러분들과 공유했는데 얘가 이 개차수열에 대한 일반항 얘가 납득이 좀 어려우면 순수하게 얘 가지고 이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F의 K 플러스 1 빼기 FK가 K다라는 걸 이용해서 지금 얘를 먼저 제시하고 F50 빼기 F1을 구해야 되겠다. 그러면 K 대신에 1 넣어봐요. 그럼 F2 빼기 F1 얘가 얼마라고? 1. K 대신에 2를 넣으면
F3 빼기 F2 얘가 얼마? 2. K 대신에 3 넣으면 F4 빼기 F3 얘가 얼마? 3. 이렇게 두둑 가서 K 대신에 뭐 넣으면 50을 넣으면 50이 아니고 49를 넣으면 그러면 F50 빼기 F49가 되겠죠. 얘가 얼마? 49. 자, 그럼 F50 빼기 F1을 만들려면 이 모든 걸 다 어떻게 하면 돼? 다 더해버리겠네. 몽땅 다 더해버려. 그럼 얘는 얘하고 없어지고 얘는 얘하고 없어지고 얘는 얘하고 없어지고 얘는 얘하고 없어질 거예요. 결국 F50 빼기 F1은 1에서 49까지다. 시그마 K 이퀄 1에서 49까지 K. 바로 얘가 나오는 겁니다. 얘가 50 빼기 1이니까 49잖아요. 그쵸? 이거예요. 그 F50이 F1 빼기 이거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얘는 2분의 뭐죠? 49 곱하기 50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저게 이 개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원리가 되기도 합니다. 되겠죠? 네. 일단 얘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가장 난이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그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으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고요. 278번 보면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 의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눈으로 보면 다 끝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자, y 플러스 fx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직선 AB의 기울기가 2입니다. 직선 AB의 기울기가 2입니다. 직선 A, 점 A, 점 B 봤습니까? 기울기 2 봤습니까? 그럼 x값이 0에서 2까지 갈 때 평균 변화율은 얼마일까요? 2일까요? 다시요. 얘는 2차 함수의 대칭 구조를 이해해야 됩니다. 2차 함수의 대칭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여기가 대칭축이 어디죠? 대칭축이 2죠. 대칭축이 2예요. 대칭축이 2예요. 그럼 0에서의 함수값과 똑같은 함수값을 가지는 얘는 뭐죠? 4겠죠. 4겠죠.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그럼 이 기울기가 2예요. 2예요. 그럼 y equal 2의 x 마이너스 2 이 정도 될 거예요. 2,0을 지나니까 이 직선이. 그러니까 2에서 4까지 x가 2에서 4까지의 평균 변화율은 이 직선의 기울기 2와 같다고요. 그러면 그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0에서 2까지의 평균 변화율은 이 직선의 기울기란 말이에요. 이 직선의 기울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2. 얘는 x가 2만큼 갈 때 y는 4만큼 증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대칭 구조라면 x가 2만큼 증가할 때 y는 얼마만큼 감소한 거죠? 4만큼 감소한 거죠. 그 기울기는 마이너스 2. 눈으로 보면 읽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해돼요? 79번도 뻔한 겁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fx에 대해서 x값이 1에서 5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마이너스 4랍니다. 그러면 a 1,f1과 5,f5 그걸 지나는 직선 AB의 기울기는 다시요. 자, 그 말. x가 1에서 5까지 갈 때 그 델타 x분의 델타 y 얘가 얼마라고? 얘가 마이너스 4라고 했어요. 근데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하는 게 뭐죠?
5 빼기 1 이거분에 F5 빼기 F1이지 않습니까? 얘가 뭐라고요? 기울기라고. 얘가 기울기라고. 얘가 갖는 의미가 1,F1과 그리고 5,F5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평균 변화율은 뭐라고요? 기울기입니다. 평균 변화율은 그 해당하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이해돼요? 이 개념을 이해하는 거예요. 개념을 이해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280번. 눈으로 보면 딱 나오는 겁니다. A에서 B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알파, B에서 C까지 평균 변화율을 베타, C에서 D까지 평균 변화율을 감마라고 했습니다. 알파는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마이너스죠. 왜?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기울기가 마이너스. 베타는 얼마일까요? 0이죠. Y 좌표의 변화가 없어요. 베타는 0이에요. 감마는요? 플러스. 이해되죠? 답이 1번이 되는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걸 이해했다면 평균 변화율이 무엇인지를 이해한 겁니다. 되나요? 오케이, 넘어가요. 이런 거 많이 봤죠? 옛날에 언제 봤습니까? 281번 같은 그래도 예전에 함수할 때 봤죠. 역함수 공부할 때 고등학교 2학기 역함수 공부할 때 했잖아요. 그치? 한쪽은 좌표 있고 한쪽은 좌표 없을 때 그 나머지 한쪽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뭘 찾아야 돼? y = x를 보면 되잖아. 그치? 자, 한번 봐요. 그 문제 쭉 읽어보면 fx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fx, f 인버스 x가 뭐라고? gx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gx가 x 값이 어디에서? c에서 d까지 변할 때 c에서 d까지 변할 때 gx의 평균 변화율 gx의 평균 변화율 델타 x분의 델타 y를 구해라. 일단 기본적으로 델타 x 뭐죠? 델타 x는 d-c 델타 y는 g d-gc 이겁니다. 이게 gx의 c에서 d까지 x값이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입니다. 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역함수의 개념에서 g, d equal 알파이면 f 알파가 d이다 라는 걸 봐야 되겠죠. 자, d 뭐 보고 d를 이야기해야 되죠. 거기 보면 d가 이 정도에 있는데 그 y 좌표 d는 이렇게 가야 되겠죠. y + x를 보고 t를 만들어야 되죠. 이해돼요? 그러면 그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요 점에 땅대로 여기 뭐가 있죠? c가 있습니다. 알파는 c입니다. 즉 얘는 d 빼기 c분의 일단 gd가 c입니다. 되겠습니까? 같은 방법으로 c 여기 쭉 가면 여기가 c라고 하는 좌표란 말입니다. 자, 여기다 할까요? GC가 베타면 F 뭐는 C죠? 베타. 이해되죠? 그럼 함수값 C를 갖는 여기가 베타란 말이야. 그지? 여기 뭐라고 적혀져 있지? B라고 적혀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겁니다. 4번에 있죠.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설명했던 진짜 가장 간단한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응용해서
끌고 와갖고 막 수열도 끌고 오고 역함수도 끌고 오고 막 해서 이렇게 갑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난이도가 이제 시작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정말 오늘 수업까지만 제대로 이해하면 괜찮은 겁니다. 미분 앞부분이 중요한 거니까요. 나중에 뒤쪽은 굉장히 편합니다. 정말 편합니다. 자, 82번 문제 평균 변화율과 미분 계수 사이의 관계인데요. 가장 흔하게 나오는 문제가 평균 변화율과 미분 계수, 순간 변화율이 같을 때 미지수 구하는 거예요. 거의 출제 확률이 100%에 가까워요. 순간 변화율 개념도 이해해야 되고 평균 변화율도 이해해야 되고 그 한 문제가 두 개 다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83번 문제 보겠습니다. 283번 문제.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fx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입니다. 연소함수고요. 얘가 x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x가 a에서 b까지 변할 때 그때 평균 변화율과 x 이꼴 여기 평균 변화율일 때 델타 x분의 델타 y와 또 x 이꼴 1에서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에서 순간 변화율 얘가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A하고 B를 구하시오. 자, 순간 변화율은 미분 계수고 미분 계수는 미분법에 의해서 쉽게 구할 수 있으나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쌤이 뒤에 미분법을 조금 가르쳐주는 걸 아끼고 싶은 것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순간 변화율, 즉 미분 계수 구하는 공식을 익힐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니까요. 그걸 좀 익힐 수 있을 때 익히자 라는 겁니다. 서술용으로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했죠. 서술용으로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일단 순간 변화율부터 보죠. 델타 x분의 델타 y는 어떻게 구하죠? 뭐 빼기 뭐? b 빼기 a분의 그 다음에 뭐죠? FB 일단 적어놓을게요. FB 마이너스 FA예요. 기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 개념을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 B 빼기 A 이거는 FB가 뭡니까? 저기에다가 B가 들어가면 되죠? B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3이고요. FA는 뭘까요?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 얘가 FA 되지 않습니까? 풀이는 조금 깁니다. 스그득 없어지고요. 없어지고 얘는 B-A 이거 B제곱하고 A제곱을 연결시키고 2B하고 2A를 연결시키면 공통인수가 나오는 인수분해가 가능하겠죠. 얘는 B-A에다가 B 플러스 A 얘는 2로 묶고 B-A 이렇게 될 겁니다. 약분되는 거 보이죠? 약분되는 거 보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A 플러스 B 플러스 2입니다. 얘가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어디로 갈 때? 1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지금 1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다. 마이너스 미네요. 예. 델타 X는 0으로 가죠. 델타 X는 0으로 가까이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 미안합니다. 요겁니다. 요거예요. 자, 뭐라 그랬죠?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델타 X 이거분의 자, 얘는 F 델타 Y는 뭡니까? F의 뭐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의 상황이니까 얘가 X좌표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서 움직이는 좌표 X가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1로 한없이 가까이 가면 델타 X는 뭐로 가고 델타 X가 0에 가까이 가고 이 X 대신에 마이너스 1 플러스 델타 X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F 마이너스 1 플러스 델타 X 플러스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요거 기억나십니까? 네, F 프라임 A 그러니까 얘가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순간 변화율 혹은 f 프라임 마이너스 1 이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첫 번째 이걸 이용해 봤습니다.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고 델타 x분의 자 x제곱 대신에 얘가 들어가면 델타 x 이거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 델타 x 플러스 1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러스 2 곱하기 얘를 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 델타 x 지금 요거는 여기에다가 x 대신에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델타 x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 여기까지가 요겁니다. 여기까지가 요거. 그럼 저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얼마가 되죠? 1 마이너스 2 플러스 3 하면은 플러스 2 마이너스 2 되겠죠? 요게 2입니다. 요게 2라서 저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라서 빼기 2가 됩니다. 요게 요겁니다. 되나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없어지겠죠? 없어지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델타 x분의 일단 델타 x 전체의 제곱에 얘 없어집니다. 또 없어집니다. 끝이네요. 얘가 다네요. 얘가 다죠. 그럼 약분하고 나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가 됩니다. 얘가 뭘까요? 0이죠. 얘는 마치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는 6. 이해돼요? 하나하나. 0분의 0의 요소 중에 하나 소거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얘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0인 거예요. 자,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2가 0입니다. a 플러스 b는 뭐가 돼야 되죠? 마이너스 2가 돼야 됩니다. 얘가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참고로 또 다른 순간 변화율을 f-2, f'-1이라고 표현하는 얘를 다른 방법으로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 이거분의 fx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마이너스 f1 저기다 1 넣으면 아까 2가 나온다 했죠? 마이너스 2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해돼요? 얘는 뭘 이용한 거죠? f'A가 이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 이거는 fx 마이너스 fa 이거 미분계수를 구하는 두 가지 방법 절대 이 두 개는 딱 보고 읽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럼 이거 두 개는 언제 뭘 어떤 방법으로 쓰든 두 가지 모두를 이용해서 미분계수 구하를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 이거분의 x 플러스 1 이거 전체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약분 하나 하고 나니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이 되고 이거의 극한값은 0입니다. 쉽기는 얘가 쉬워요. 쉽기는 얘가 쉬워요. 근데 제가 시간에 마지막에 이야기했듯이 도함수를 이용하라 하면 얘는 도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도함수로 나타낸 것은 델타 x 대신에 h로 나타냈을 때 이게 도함수거든요. 그러니까 도함수를 이용해서 미분계수를 구하라 하면 이것만 써야 돼요. 쟤는 도함수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되겠죠? 네. 자, 원론적인 방법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나중에 미분법을 보고 나면 처음부터 저렇게 할 걸 하지. 처음부터 저렇게 왜 이렇게 돌아갔습니까? 라고 얘기할 텐데 그렇게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분은 정말 쉽고요. 얘를 손에 익혀야 됩니다. 그래야 서술형 문제를 맞출 수 있죠. 유형 4번. 와우, 유형 4번. 이 또한 출제형 100%입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거. 자, 변형된 거, 이거 출제확률 100%입니다. 100%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단독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엮여서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얘가 엮여서 엮여서 나오는 문제가 안 나오는 문제가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엮이게 되고요. 일단 최종적으로는 얘와 관련된 공식을 쌤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를 원리를 통해서 결과론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걸 이야기할게요. 근데 그 원리를 일단 한번 알아봅시다. 자, 다음 함수 fx에 대해 285번입니다. 285번. 자, 얘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된다고 하셔야 돼요. 요거 이해 안 되면 그 뒤로 계속 이해 안 됩니다. 요것만 이해되면 그 뒤로는 굉장히 쉽고요. 그 쉬운 방법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f 프라임 1이 마이너스 2다. x좌표 1에서 이 순간 변화율이 마이너스 2다라는 걸 하나 제시했습니다. 그걸 구해주고, 자,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 게 그게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델타 x 대신에 h 들어온 거라고 이야기했죠? 이거에 h분의 f의 1 마이너스 2h 마이너스 f의 1 플러스 3h 얘가 뭐냐? 라는 겁니다. 얘가 얼마냐? 자, 봅시다. f 프라임 a가 뭐였죠? f 프라임 a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이 아까 델타 x로 썼고요. 델타 x 대신에 h가 들어왔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델타 x 대신에 h가 들어온 거예요. 그냥 결국 h라고 하는 거 델타 x는 x의 변화량이에요. x의 변화량이 거의 0에 가까울 때 제가 자동차 속력계 그거 생각하세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 그래도 존재하는 건데 그 우리가 느끼지 못할 만큼이고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였습니다. 요거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h는 델타 x 대신에 들어온 거지 어떤 특정한 문제 반드시 델타 x h라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h 대신에 이렇게도 나타내도 돼요. 얘가 k가 0으로 갈 때 k분의 f의 a 플러스 k 빼기 fa 이래도 된다고요. 그냥 델타 x를 대신해서 이게 온 거예요. 그럼 자, 극한의 성질에서 리미트 h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일단 뭔가 이런 게 있다면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f'1을 모양을 가지려면 일단 f의 1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2h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에 뭐가 더 필요했느냐? 빼기 f1이 필요해요. 빼기 f1 바로 요런 모양새가 필요해요. 요런 모양새가 필요하다고요. 넣어줘요 그냥. 빼기 f1 플러스 3h가 있죠? 3h 여기 있는데 여기에 없던 거 f1 더해줬으니까 여기서 뭐 해주면 돼요? 플러스 f1 해주면 되죠. 그럼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똑같죠? 일단 왜 이렇게 했는지 일단 생각하지 말고 일단 똑같은 거 맞죠? 그 다음 또 봐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1 마이너스 2h 빼기 f1 이렇게 딱 떼고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 리미트는 분배가 되잖아요. 빼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1 플러스 3h 마이너스 앞에 뺐으니까 마이너스 f1 이렇게 얘네 두 개가 갈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대충 이런 그림 모양새가 새겨지죠? 이런 모양새가 새겨지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해봐요. 우리가 어떤 함수 문제가 등장했을 때 이렇게 정의역이 복잡하면 정의역이 간단해지도록 맞춰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h면 여기가 원래 플러스 h 와야 되는데 플러스 h가 안 오고 마이너스 2h가 왔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 h 잡아주고 또 마이너스 3h 하면 이 안이 더 복잡해지잖아. 정의역에 맞춰주는 거야. 뭐냐? 여기에 h가 오면 여기 h 오면 되는 거고 여기 2h 오면 여기 2h 오면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좀 쉽게 이해되는 게 이쪽 뒤에 얘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지금 원래 생긴 모양은 h의 f의 1 플러스 3h 마이너스 f1 이렇게 생겼지만 여기에 플러스 3h가 왔기 때문에 여기 뭐가 필요하다고요? 플러스 3h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없던 3이 분모에 갔으면 어떻게 해주면 원래 위에 거하고 똑같아져요? 3을 곱해주면 되죠. 이해돼요? 오케이? 이해돼? 자 그러면 요건 어떻게 변할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위에 정의역을 못 건드린다 생각하자. 정의역은 그대로 놔둬야 돼. 이거 건드리면 더 복잡해진다고. 그러니까 F1을 오면 밑에 뭘 맞춰주면 돼? 여기 마이너스 2SC 왔으니까 이 마이너스 2H가 델타 X가 되면 되는 거야. 어차피 H가 0으로 갈 때 2H는 0으로 가잖아. 똑같은 거야. 그냥 델타 X 대신에 마이너스 2H가 들어온 거야.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돼? 원래 H가 있었는데 마이너스 2 곱해줬지 분모에. 그럼 같아지면 위에 거하고 같아지면 어떻게 하면 돼? 분자에도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된다고. 분자에도 마이너스 2. 결론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F 프라임 1이야. 얘가 F 프라임 1이야. 이해돼? 쟤를 보고 F 프라임 1이라고 느낌인데 읽을 수 있으면 된다고. 그럼 앞에 게 마이너스 2 F 프라임 1이고요. 뒤에 거는요. 빼기 있으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얘가 F 프라임 1이야. 얘가 F 프라임 1이야. 얘가 델타 X야. 델타 X. 얘 대신에 델타 X라고 보면 되고 얘가 델타 X라고 보면 돼. H가 0으로 갔다라고 표현했지만 3H도 0으로 가. 그럼 얘가 델타 X가 0으로 갔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뭐야? F 프라임 1이잖아. 1에서의 순간 변화율. 거기다 3을 곱했으니까 3F 프라임 1.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5F 프라임 1이야. 얘를 보고 읽을 수 있으면 돼. 이제 그러면 거꾸로 왜 얘가 더 붙었어야 되는지 이해되지? 그지? 미분 계수의 모양을 만들어주고 붙었던 거야. 오케이? 이해돼요? 네. 저 정의형인가? 저 F 바로 안에 있는 그거랑 오른쪽에 있는 그거랑 더 오른쪽. 네, 거기 F 안에 있는 거랑 달라도 상관없어. 어차피 얘는 여기서 분배하면서 각각의 극한이 돼버렸잖아. 이 극한대로 계산하고 저 극한은 저 극한대로 계산하면 돼. 그래도 F 프라임 1로 같은 거. 같은 거야. 어차피 델타 X 대신에 K를 쓰는 거나 델타 X 대신에 H를 쓰나 똑같듯이 델타 X 대신에 마이너스 2H를 쓰거나 델타 X 대신에 플러스 3H를 쓰거나 결국은 똑같아요. 얘는 어떤 특정한 의미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델타 X 대신에 대신 들어온 거야. 대신 들어온 거야. 요거 이해되겠어요? 요 원리에 의하면 하나의 결론이 나오는데 자, 요거는 얘가 유형서라서 없는데 옆에 개념 빨갛게 눈에 딱 들어오게 아니면 개념 딱 하든지 적어주세요. 리미트 h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데 원래는 h분의 f에 a 플러스 h 거기에 마이너스 fa 얘가 f 프라임 a잖아요. 그런데 h 대신에 어떤 다른 문자들이 들어가면 즉 개수들이 하나 생기면 여기에 m이 있고 여기에 n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볼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가야 돼. 여기에 뭐가 와야 된다고? 원래 nh가 와야 돼. nh가 와야 돼. 그래야 f에 a 플러스 nh 빼기 f a가 될 거고, 그치?
근데 없던 n이 분모에 곱해졌으면 분자에 n 곱해주면 되는 거고 원래 있던 n 여기에 곱해주고 나면 결국 얘가 뭐죠? n분의 n의 f 프라임 a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이 문제 볼까요? 얘가 이거였거든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봐요. 여기 h의 개수 1이죠? 마이너스 2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f 프라임. 여기 개수 뭡니까? 1이죠? 위에 3이죠? 그래서 1분의 3 f 프라임 1 마이너스 1. 아까 이게 1이었죠? f 프라임. 이해되나요? 요거예요. 자, 결국 얘가 이겁니다. 중간에 거 원리고요. 이거하고 이거 연결시킬 수 있으면 됩니다. 되겠죠? 그럼 286번 이제 눈으로 읽어봅시다. 그게 뭐죠? 4분의 5 f 프라임 a 끝. 4분의 5 f 프라임 a입니다. 꼭 읽을 수 있겠습니까? 286번. 오케이? 분모에 있는 x 개수 4, 분자에 있는 이 앞에 있는 fa 플러스 뭐시기 h의 개수, h의 개수 3. 그래서 5. 그래서 4분의 5 f 프라임 a가 되는 겁니다. 쉽죠? 네, 여기 가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분은 그 원리는 좀 복잡해지는데 그 원리를 이해하고 넘어가면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287번도 그냥 계속 갈게요. 287번도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게 됐으면 그럼 다 해버리게 되는데. 참. 근데 287 이거 결국 극한 문제거든, 얘가. 이걸 볼 수 있는 게 참 중요해요. h분에 일단 2 마이너스 f 6 마이너스 h야. 이가 갖는 의미가 뭘까? 2는 뭐 대신 들어온 거지? F 뭐라고요? F H F까지? F6 왜 그렇지? 얘 극한이야. 도함수 생각하지 말고 분모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0이잖아. 0으로 가고 있잖아. H는 0으로 갈 때 H는 분모는 0으로 가고 있잖아. 얘가 극한값을 가져. 0분의 0일 꼴이야. 0분의 0일 꼴이야. 그럼 분자의 극한값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2 마이너스 F의 6 마이너스 H 얘는 H 대신에 0을 넣는 거잖아. H 대신에 0을 넣으면 2 마이너스 F 뭐야? 6 빼기 0, 6이잖아. 얘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래서야 0분의 0이 꼴이 된다고. 그래서 미분은 보는 게 중요해. 얘가 얘 F6이구나. F6이구나. 그치? 이해돼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가야 돼. 자, F6이 2입니다. F6이 2예요.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뭔가 좀 바꾸고 싶지 않습니까? 얘가 좀 앞으로 오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빼기 하면 되죠. 빼기 F의 6-H 빼기 F6 이렇게 되죠. 되죠? 자, 이제 읽어봅시다.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가 뭐죠? F 프라임 6일까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n분의 n.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F 프라임 6이고 거기에 또 마이너스가 하나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 하나 오고 여기 마이너스 오고 해서 플러스 F 프라임 6이에요. 이해돼요?
그리고 얼마라고 써있죠? F'6은 2F'6이 2니까 F'6은 1입니다. 그리고 F6은 2. 읽을 수 있겠죠? 네, 요거 읽는 게 중요하다. 자, 결국 이쪽은 뭐 거의 뭐 출제율이 100%고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는 문제라 한 개도 안 볼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다 보겠습니다. 다 뭐 한 문제 한 문제가 갖는 의미가 다 독특한 의미가 있어서 정말 집 와서 쌤하고 해결한다고 해서 끝내지 말고 다시 꼭 하나하나 여러분 다 정말 아까운 문제들이니까 전부 다 5문제가 꼭 다 다시 풀어보십시오. 리미트 h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h분의 1에 f에 a 플러스 h 이거분의 1 빼기 f a 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 극한의 개념에서 무슨 모양새죠 지금?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1은 어디로 가는 거죠? 무한대로 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작은 수분의 1이니까 무한대로 가는 거고 무한대 곱하기 0의 꼴입니다. f1분의 fa분의 fa니까. 자, 이런 극한 문제 어떻게 해결했죠? 바꾸는 거죠.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바꾸든 0분의 0의 꼴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을 하나의 분수로 만드는 거죠. 통분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거 봐요. 결국 또 극한 문제로 가지 않습니까? 극한 문제로. 그 작업을 합시다. h가 0으로 가고요. h에 f에 a 플러스 h 곱하기 fa 이거 분의 상황 이해되시죠? h분의 1은 따로 했는데 어차피 같이 묶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분모를 요걸로 통분했고요. 그럼 여기는 뭐가 곱해지고 fa 빼기 f에 a 플러스 h 이렇게 될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리미트는 분배가 가능하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도 가능합니다. 나누기는 분모의 극한값이 0이 아닐 때 가능한 거고요. 그럼 어디까지 자르고 어디까지 나누고 싶다는 거 보입니까? 보여요? 요렇게 자르고 싶은 거 보이죠? 보여야 돼요, 얘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자르고 난 다음 곱하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그 다음 남은 건 뭐죠? f에 a 플러스 h 곱하기 fa 이거 분의 마이너스 1 2 곱하기 3분의 5 얘는 2분의 5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잘라도 되잖아. 그 개념이야. 왜 이렇게 잘랐어? 얘가 뭔지 보이니까. 얘가 뭐야? 얘가 F 프라임 A F 프라임 A F 프라임 A 그럼 얘는 뭘까? 얘는 그냥 H 대신에 0으로 넣으면 FA 곱하기 FA 즉 마이너스 FA 이거 전체의 제곱 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요? 그냥 위에 마이너스 1 잡을까? 그냥 위에 마이너스 복잡다 이렇게 되겠지. 그냥 0 넣으면 돼. 0 넣으면 그지? 0분의 0의 꼴이라든가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꼴이 되면 그때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그냥 밀어 넣으면 돼. 함수값은 극값. 거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1번이죠. 1번입니다. 이해되겠어요? 네, 여기까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하고 좀 분위기 다르죠? 5분만 좀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유형 829번. 289번. 289번에는 뭘 더했다가 뭘 빼주면 돼? 뭘 빼줬다가 뭘 더해주면 돼요? 분자에다가. 그렇죠. 아이까지 가능하게 주고. FA를 빼줬다가 FA를 더해주면 돼요. FA를 빼줬다가 FA를 더해주면 돼요. FA를 빼줬다가 FA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결을 하시면 돼요. 하시면 돼요. 그래도 한번 볼까요? 리미트 H가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그래도 혹시나 이거 알까? 모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막 들어서 마이너스 F에 A 플러스 H제곱.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H분의 갈게요. F A 플러스 4H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가고 빼기 FA가 들어가고 여기에 마이너스로 묶으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제곱 여기에 마이너스 FA가 돼요. 이해되나요? 원래 얘는 플러스 FA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라서 자 요게 뭔지 알 거예요. 요게 뭐죠? 4F 프라임 A 요건 이해되죠? 내가 이걸 모를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얘는 뭘까요? 0이야. 이걸 알아버렸네. 왜 0이지? 자, 얘 한번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분모에 뭘 맞춰줘야 돼? 여기 맞춰줘야 되니까 H 제곱을 맞춰줘야 돼. H 제곱을 맞춰주고 F에 A 플러스 H 제곱 마이너스 FA 이렇게 맞춰줘야 요까지가 뭐야? F 프라임 A야. 근데 여기에다가 어떻게 한 거지? 분모에 H를 곱해준 거지. 그럼 여기도 H를 하나 더 곱해줘야 되지 않나? 그치? 그럼 자, 요거는 4F 프라임 A고 여기는 곱하기 해도 극한값이 존재하면 그게 0이든 뭐든 간에 곱하기 극한값이 존재하면 분배가 되는데 요렇게 분배하면 여기까지가 뭐야? F 프라임 A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극한값은 0이잖아. H가 0으로 갈 때 H는 0입니다. 극한값이 예상. 그래서 4F 프라임 A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차수가 달라질 때도 이해해야 됩니다. F 프라임 A가 3이라고 했으니까 12 정도 읽어주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어떤 변형 스타일입니다. 여기다 한술 더 뜨면 이제 유형 5번으로 갑니다. 유형 5번 290번 뭘 더해주고 뭘 빼주고 뭘 빼줬다가 뭘 더해줘야 될까? 그게 또 이해가 돼야 되는데요. 자, 고민하고 있죠? 고민해보세요. 290번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 이거분의 f의 2fx 그리고 마이너스 xf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은 미분 계수를 구하는 모양에서 이때가 있었던 모양은 아니죠. h를 이용하는 모양이 아니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 이거분의 fx-fa 얘가 f 프라임 a다 라는 거 이걸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리미트 h가 a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것도 f 프라임 a고 이것도 f 프라임 a입니다. 이거든 저거든 두 개 다 자유자유롭게 볼 수 있어야 되고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는 딱 보면 얘를 사용한 게 아니고 얘를 사용한 거다 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럼 얘를 가지고 변형을 만들 때는 어떻게 변형을 만드느냐? 이 FA에 뭐가 더 필요할까요?
2F2가 필요하겠죠. 2F2가 2배 했다 치면 Fx가 있으면 F2가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2로 묶어낸다고 치면은 얘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 이거분에 2f2에 맞추어서 필요한 게 빼기 2fx 여기에 맞추어 필요한 게 2f2가 필요하다고요. 좀 이따 왜 저렇게 되느냐 한번 보고요. 그럼 x에 f2 여기에 뭐가 더 들어가면 되죠? 2f2가 더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어떻게 자르면 돼? 덧셈이 되죠. 요렇게 자르면 되죠. 2분의 3 더하기 5는 2분의 3 더하기 2분의 5 이렇게 자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요렇게 자를 때는 2로 묶어서 fx-f2가 되고 빼기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이렇게 묶으면 x 빼기 2분의 이번에 뭐로 묶죠? f2로 묶죠. f2로 묶으면 x-2가 됩니다. 요거 보입니까? 여기 F2가 공통인수, 저기 2가 공통인수. 그럼 이건 뭐죠? 이건 2F 프라임 2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극한까지 붙어서 F 프라임 2예요. X 이퀄 2에서의 미분계수, X 이퀄 2에서의 접선의 줄기. 그리고 요거는 뭐가 되죠? 이렇게 약분하고 나면 F2입니다. 왜? F2는 이미 어떤 함수에다 2를 넣어서 만든 수예요. 상수예요. 그러니까 리미트 x가 5로 갈 때 7은 이거 뭐죠? 7이에요. 맞잖아요. 상수함수니까. 얘가 8로 가도 7이고 7로 가도 7이고 뭐 어떤 개념인지 이해되시죠? 요거 구하라는 겁니다. 이미 f 프라임 2는 5라고 줬으니까 10 빼기 2 해서 8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으면 됩니다. 되겠죠? 자, 이제 그 앞에 유형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밑에 거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쪽 개념을 이용해서 다 하면 됩니다. 되겠죠? 자, 293번으로 갈게요. 쭉 건너서 293번 또 의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293번 보면 리미트 뭐죠? x가 1로 한없이 가까이 할 때, x가 1로 한없이 가까이 할 때, x제곱 마이너스 1 이거분에 그 다음에 f x 플러스 2 마이너스 6 이퀄 4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F3과 F'3의 값을 구해봐라. F3 플러스 F'3. 벌써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거에서 어느 정도 느낌이 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분모 세제곱입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를 지금 미분계수의 모양을 쓰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는 플러스 뭐시기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하죠? 치환하라는 거죠. 치환. 점의역을 간단하게. 치환 목적은 점의역을 간단하게. 뭘 치환해요? x 플러스 2를 t라고 치환을 하면 그럼 x가 1로 갈 때 t는 어디로 가요? 3으로 가잖아요. t가 1로 가면 x가 1로 가면 t는 3. 이 3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좌변이 어떻게 되죠? 좌변은 리미트 뭐가? t가 3으로 갈 때 x가 1로 갈 때 t는 3으로 갑니다. 느낌 오죠? 돼요? 느낌 와요? 그럼 x 대신에 뭐 넣는다고?
x 플러스 2를 넣어요. x 대신에 x는 t 마이너스 2가 되겠죠. t 마이너스 2의 세제곱 하면 됩니다. t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을 하면 되는데 t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을 쭉 펼칩시다. t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t 제곱 곱하기 2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6t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t 곱하기 2 제곱 12t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제곱 마이너스 8 마이너스 빼면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요? 자, 이거 이용하는 거죠. a 마이너스 b 이거의 세제곱은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이걸 이용한 거예요. a 대신에 t가 들어온 거고요. b 대신에 2가 들어온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분자는 뭐죠? ft 마이너스 6입니다. ft 마이너스 6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3 넣으면 뭐가 될까요? 0이 됩니다. 여기다 3 넣으면 0이 됩니다. 왜? 여기다 1 넣으면 0이었거든요. 여기다 1 넣으면 0이었어요. 그럼 여기다 3 넣으면 0이 됩니다. 0이 됩니다. 얘를 이렇게 펼쳐도 되는데 안 펼쳐도 하는 방법이 있긴 했네요. 그냥 갑시다. 리미트 t가 3으로 갈 때 3 넣으면 0이 된다는 것은 t-3을 인수로 갖는다는 뜻이고요. t-3을 인수로 갖는다는 뜻이고 아까 했던 것처럼 1, -6, 12, -9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3 넣으면 1, 3, -3, -9, 3, 9, 0 이렇게 되겠죠? 얘가 t제곱 -3t 플러스 3 이렇게 가고 위에는 ft-6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을 때 얘를 리미트 t가 3으로 갈 때 t-3분의 ft-6 곱하기 t제곱 -3t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떼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F3이 뭔지 읽으면 됩니다. F3은 6입니다. 왜? 얘가 뭐분의 뭐 있고 이기 때문에 0분의 0 있고 있고 극한값이 플러스 4라고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가는 게 분명한데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F3은 6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죠? F'3이에요. F'3. 여기 F'3이가 이해돼요? F'3. 그럼 요거는 요거의 극한값은 여기다 3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9 빼기 3 더하기 3분의 1. 9 빼기 9 더하기 3분의 1. 이거거든요. 얘가 4라고요. 여기다 3 그냥 밀어 넣으면 되잖아요. 3 그냥 밀어 넣으면 되고 슥슥 없어지고 F'3은 바로 12였습니다. 될까요? 네. 왜 F'3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걸 읽어야 돼요. 요 모양새를 이해를 해야 돼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 이거분의 fx-fa가 얘가 f'a예요. 근데 아까 6이 뭐라고요? F3이에요. 그러니까 요 모양새하고 똑같아서 그렇습니다. t가 그 3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t 즉 그때의 델타 y 델타 x고 델타 y 이렇게 됩니다. 될까요?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보는 게 중요합니다. 보는 게 중요해요. 자, 결국은 이제 그 유형 4번은 그 이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거의 변형이었고요. 그럼 유형 5번은 이거의 변형입니다. 근데 얘가 결국 도함수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또 역할이 더 많아요. 그 얘의 변형에 대해서 유형 6번에 또 나오는데요. 문제를 딱 보고 문제에서 거기 제시된 것처럼 f의 x 더하기 y가 fx 더하기 fy 뭐 이런 걸로 혹은 x와 y에 대한 각각의 함수의 정의로 제시된 그런 상황이 보이면 문제가 얘가 보이면 아 미분계수에 제가 있는 건 얘잖아요. 얘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가볍게 한번 볼게요. 이 또한 출제 확률 거의 100%입니다. 출제 확률 거의 100%예요. 아, 미분계수는 첫 번째 그 중요한 거단 말이죠. 문제 만드는 뻔합니다. 지금 오늘 수업이 정말 중요한데 왜 결승하려고? 분명히 오늘 수업이 어렵고 중요하고 이야기 지난번에 했지 않나 내가? 오늘까지가 중요한 거야. 진짜 오늘까지가. 오늘까지가 중요한데 왜 결승했냐고. 중요합니다.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를 만족시키고 f'0이 2다. 이때 f1이 얼마고 f1은 얼마고 f'1은 얼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f'1로 바로 가겠습니다. f'1 f'1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1 플러스 h 빼기 f1 이건 뭐 문제 몇 개만 풀어보면 그냥 자동적으로 외우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일단 이런 조건이 있으면 이런 플러스의 모양이 있는 얘를 이용한 미분계수의 스타일을 이용해야 됩니다. 여기는 1 플러스 같은 거 없잖아요. 위에 거는 이해되죠? 그리고 미분계수의 위에서 이 함수에 대해서 정의해 놓은 걸 그대로 따라갑니다.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여기서 여기까지를 뭐로 바꾸면 돼? f1 더하기 fh 그리고 빼기 f1 이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입니다. 이해됩니까? 이제 지금 얘가 뭔지를 읽을 수 있으면 됩니다. 얘가 뭘까요? 얘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귀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귀신. 그렇죠. F'0입니다. 귀신을 바꾸며 귀신은 있어도 있는 게 아니고 없어도 없는 게 아닙니다. H분의 F의 H 0 플러스 H는 H는 똑같죠. 왜? 여기 F0이 0이에요. 0이죠? 얘가 어떤 극한값을 갖는다면 0분의 0의 꼴이에요. 여기다 0 넣으면 0, 위에 0 넣으면 H0인데 H0이 뭐가 돼야 극한값을 가져요? 0이 돼야 되죠. 0분의 0. 여기에서 우리는 F0이 0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발산한다는 게 아니고 어떤 상수에 수렴하는 매 순간 수렴하는 값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이거의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0분의 0의 꼴이 돼야 된다고.
결국 또 극한에 대한 개념이 이해돼야 된다고.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없던 0, 얘가 결국은 이 귀신을 보게 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0 플러스 h의 빼기 f 0이니까 이 모양새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 했죠.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 했죠. 보는 게 중요해요.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얘가 f 프라임 0이면 f의 2거든요. 이거 뭐고? 그럼 fx는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fx가 다양한 수다 하면 우리는 0에서도 2고 1에서도 2지 않습니까? 다른 걸 다 넣어도 다 2가 될 겁니다. 그럼 뭡니까? 2x 플러스 k 뭐 이런 겁니다. 기울기가 2인 직선입니다. 모든 순간 변화율 뭐라 그랬죠?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모든 순간 접선의 기울기가 2인 거는 직선이잖아요. 이해될까요? 뭐 그런 거라고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F 프라임 1이 2인 거예요? F 프라임 1이 2예요. F 프라임 1은 쭉 오니까 F 프라임 0과 같다. 그런 거야. 뭐 이 문제가 F 프라임 5를 구하라 해도 여기 5를 넣고 그래도 얘가 5가 오겠죠. 그래도 얘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 fx는 직선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됐죠? 네. 자, 되겠죠. 그럼 얘가 조금 항상 이렇게 F5가 F1이 F0하고 같으냐? 아닙니다. 얘는 좀 특수한 경우라서 그렇습니다. 밑에 96번 한번 볼까요? 자, 96번. 자, 96번. 오늘 수업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에서 출제될 문제가 한두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fx 더하기 fy 그리고 더하기 2xy에 빼기 1까지 다음 주 화요일은 수업합니다. 우리 학원 스타일 아시죠? 광복절 뭐 이라 해도 수업을 합니다. 초등학생은 수업 없고 중고등학생은 수업합니다. 빨간색이라도 주중에 수업합니다. 자, 있습니다. 여기에서 f'2가 7일 때 f'2가 7인데 시그마 이거 뭐야? k 이퀄 1에서 10까지 갈 때 f'k를 구해봐라. 이게 또 함수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함수죠? 도함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값으로 딱 나오면 그 미분 계수 하나의 값으로 딱 나오면 그 값은 어떤 도함수, 미분 함수가 나왔는데 거기다 어떤 숫자를 넣은 거니까 그럼 숫자를 넣기 전에 그것을 우리는 도함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함수. 즉 f'k부터 먼저 구하자고요. f'k부터. 얘가 함수적 관계로 나올 거니까. 자, f'k고요. 문제를 딱 봤을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이걸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정의하고 있으면 둘 중에 뭘 쓴다고? 얘를 쓴다고. 그래서 f'k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k 플러스 h 빼기 fk 이겁니다. 그쵸? 그런데 아까 여기까지 했는데 다르게 정의하고 있죠? 있는 그대로 따라가 주면 돼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k 대신에 k 플러스 h 대신에 fk 플러스 f 뭐죠? h, y 대신에 h 온 거지 않습니까? x 대신에 k가 온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플러스 2kh 빼기 1 여기 옵니다. 여기까지가 요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에 요거 빼기 fk죠. 빼기 fk입니다. 될까요? 그럼 요거 없어지고요. 자, 이제
어디서 어디까지 떼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 우리는 얘가 분명히 앞에서도 있죠. 미분 가능한 함수. 그럼 얘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죠? 얘가 극한값이 존재하면 F1은 뭐죠? 0은 1이다. F0은 1입니다. H 대신 0 넣으면 F0은 1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마이너스 F0 그 다음에 뭐가 남죠? 요거하고 요거 떼지죠? 요거 떼면 뭐가 되죠? 플러스 2K 요거 이해됩니까? 다시요. 요 위에서 요게 요걸로 온 겁니다. 플러스 2KH거든요. 2KH 이해돼요? 그러면 요걸 요렇게 한 줄 더 적지만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H 마이너스 F0 이거고요. F0이 1,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다음에 플러스 뭡니까? 2K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그리고 그걸 여기 보면 요게 뭔지 알아야 되겠죠? 요게 뭐죠? F 프라임 0 귀신 보이죠? 이게 0 플러스 귀신이 있어도 없어도 그냥 있는 게 있는 거고 없는 게 아니고 그죠? 있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없는 게 아니에요. 0 플러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F 프라임 0에다가 플러스 2K입니다. F 프라임 0은 미분 계수라고 하죠. X 대신에 뭔가 0이라는 숫자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결국은 수입니다. F 프라임 0 여기서 제시하고 있죠? F 프라임 0 안 제시하고 있구나. F 프라임 0이 없는데 F 프라임 0을 구해야 됩니다. F 프라임 0은 뭘 가지고 구하면 될까요? F 프라임 2가 7이라는 걸 가지고 구하면 됩니다. 자, 다시 F 프라임 2는 F 프라임 2는 리미트 H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2 플러스 H 자꾸 이런 거 적어봐야 돼요. 자꾸 적어봐야 됩니다. 자꾸 적어보면서 자꾸 느끼셔야 돼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이번엔 얘를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까? 얘 대신에 뭐 들어와야 돼요? F2 플러스 FH 플러스 또 뭐가 들어와야 돼? 2 곱하기 H 2 곱하기 H 좀 이해하기 좋도록 그냥 적을게요. 거기다가 빼기 1 오고 난 다음에 플러스 F2예요. 되죠? 그럼 이거 쓱 없애고 나면 자 금방 마지막에 했던 걸 생각해보면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마이너스 1 하고 플러스 4가 됩니다. 요렇게 잘라보면 4지 않습니까? 이해되죠?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요게 F 프라임 0이죠. 얘가 F0이에요. 얘가 F0입니다. F0. 0분의 0이 꼴이니까. 그래서 F 프라임 0이고요. 플러스 4까지 해서 7이면 F 프라임 0은 뭐야? 3이야. 그럼 저걸 가지고 얘기하면 2K 플러스 3이다. F 프라임 K가 2K 프라임. 그러니까 여기서 K로 나타낸 이유가 X로 나타낸 F 프라임 X가 2X 플러스 3인 거예요. 이걸 도함수라 그래요. 도함수. 그 fx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걸 미분했더니 모든 x에 대해서 2x 플러스 3이 나와. 그게 도함수. 오케이? 자, 이제 자꾸 이쪽으로 보게 되네요. 마지막 처리합시다. 시그마 k 이퀄 1에서 10까지 f 프라임 k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k 이퀄 1에서 10까지 f 프라임 k 2k 플러스 3 들고 오면 됩니다. 2k 플러스 3 들고 오면 되고요. 결국 얘는 또 무슨 문제입니까? 수열 문제입니다. 수열 문제죠. 벌써 까먹진 않았죠? 2 곱하기 2분의 10 곱하기 11 n 플러스 1
플러스 3인가요? 3 곱하기 10.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전부 다 3, 3, 3, 3, 3. 이거죠. 스그덕 140 나옵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될 거고요. 될 겁니다. 이제 다 했습니다. 이제 정말 어려운 건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고비입니다. 여기까지 고비입니다. 297번 여러분이 지금 해보세요. 297번 해보고 안 되면 그냥 바로 번호 고르세요. 해보고 안 되면 번호 고르세요. 해보고 안 되면 번호 고르시면 돼요. 유형 4, 5, 6 정말 중요합니다. 뭐 한 유형당 한 문제씩 그냥 다 나와도 뭐 할 말 없습니다. (297번) 해보시고 안 되면 바로 문제 해결 방향은 F' 2022를 정의하는 데서 해결이 나올 겁니다. 안 되면 바로 이야기 주시면 됩니다. F가 0이에요. 아닌데 F2가 나왔고 여기 마이너스다. 이거 마이너스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백입니다. 요거 그대로 가져와서 빼기. 그래서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라서 여기 빼기였습니다. 빼기. 네,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천천히 한번 해보시고. 자, 미분은 여기까지가 이해되면 힘들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이해되면 힘들 게 없습니다. 소리 세게 던질 생각 없습니다. 자, 바로 선생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97번 F 프라임 0이 2일 때 F 2022 이거네. F 프라임 2022 요거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F 프라임 2022를 한번 보면 그게 fx 플러스 y가 3의 fx, fy 뭐 이렇게 정의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2022 플러스 h 빼기 f에 2022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저기 이 부분을 저기 정의된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f 2022 곱하기 f h 빼기 f 2022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뭐로 묶을 수 있죠? F 2022로 묶을 수 있습니다. F 2022는 이미 F라고 하는 함수에 정적으로 2022라는 수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상수입니다. 수. 상수는 리미트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죠. CFX C 곱하기 FX 리미트 X가 A로 함수가 갈 때 얘는 C 곱하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F 2022 앞으로 빠져나가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3 FH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1인 거죠? 1은 뭐죠? 1은 뭐죠? 3 F 0. 얘가 3 F 0입니다. 왜? 얘가 미분 가능하다 이거고요. 맞죠? 미분 가능한 함수 fx. 그럼 이거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이야기고요. 그럼 분모가 지금 0으로 가고 있으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요. 3h0. h 대신에 0을 넣으면 3f0이 f0은 1이에요. 3f0. 그러니까 얘는 f의 2022 곱하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가 0, h분의 3fh 빼기 3f0이면 자 귀신 보이죠? f22 2022에다가 얘가 갖는 의미가 뭐죠? 3 f 프라임 0. 그렇지.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돼. 이걸 보고 읽을 수 있어야 돼. 읽을 수 있어야 돼. 그럼 얘가 얼마입니까? 2니까 6이죠. 얘가 6 곱하기 F 2022가 된다. 그래서 얘는 6입니다. 되겠습니까? 전부 다 극한의 성질에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7번 뭐 손 하나 안 돼도 눈으로도 읽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일 수 있습니다. 298번 문제 볼까요? 자, fx 그림이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x 이퀄 1에서 2 접선이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그게 접선입니다. 접하는 선이고요. 자, 밑에 게 한마디로 뭐죠? 밑에 있는 거 그거. 자, 리미트 x, h가 0으로 할 때 2h분의 f1 플러스 3h 마이너스 f1. 자, 하나, 둘, 셋. 뭐죠? 2분의 3. 1이죠. 이해되죠? 그거 읽을 수 있는 거 맞죠? 이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nh분의 f의 a 플러스 nh 마이너스 fa 그게 n분의 n이라고. f'1은 x 좌표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그 직선이 누구누구를 지나고 있죠? 0,6과 1,5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1.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1 마이너스 2.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가면 됩니다. 되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 뭐 난이도가 어렵다 하면 300번 정도 볼 수 있는데요. 300번. 300번은 어떻게 보면 앞에 했던 유형의 그 유형 7번, 6번, 5번, 유형 5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르게 돌려놓은 겁니다. 유형 5번 문제. 자, 일단은 한번 볼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 이거분의 x제곱 f1 마이너스 fx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얘는 미분 계수의 모양 중에 두 개 중에서 저 위에 있는 남아있는 거 안 지우고 남아있는 거 이걸 약간 변형한 거다 라는 거 느끼셔야 돼요.
얘를 변형한 거다. 얘를 변형한 거다. 얘를 어떻게 좀 반변한 거다. 근데 얘를 보면 뭐가 먼저 와야 돼? fx가 먼저 오지 않았습니까? 좀 보기가 껄쩍지근하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앞으로 빼버리면 되겠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 이거분의 fx 마이너스 x 제곱 f1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돼요? 그럼 뭐 하고 싶어져요? 뭔가를 넣어주고 뭔가를 빼주고 하고 싶죠? 뭐 넣으면 돼요? 뭘 빼면 돼요? 여기하고 매치가 되려면 F1이 더 들어가면 되겠죠. 마이너스 F1이. 자, 빼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 이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없는 게 보여야 됩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똑같았네. 마이너스 F1을 하나 넣어주고 빼기 x제곱 F1이 있는데 뒤쪽에다가 뭐 해주면 플러스 F1을 하나 넣어주면 되겠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요렇게 가르고 요렇게 가르면 된단 말이에요. 자, 앞에 거 먼저 가르면 마이너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f1. 아, 이게 뭔지 여러분 빤할 거고. 얘는 마이너스로 묶어서 나오는데 또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꾸면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 이거분에 이쪽은 뒤쪽은 뭐로 묶어야 돼? f1로 묶죠. f1로 묶으면 뒤쪽에 x제곱이 앞에 곱해져 있고 뒤에는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습니다. 마이너스는 묶은 거예요. 됐죠? 이제 저 앞에 이게 뭔지는 여러분이 뻔할 겁니다. 얘가 뭡니까? 얘가 F 프라임 앞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F 프라임 1입니다. 그쵸? 그리고 얘는 뭘까요? 그렇죠. 2. 왜냐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1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 없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밀어 넣으면 되거든요. 플러스 2 f1 이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1, y 콜 fx 위의 점 1, 얼마에서 4에서 접선 기울기가 얼마라고? 3. 자, 여기서 요걸 캐치하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F 뭐는 뭐다? F1이 4다. 이거예요. F1이라고 하는 것은 X좌표 1에서의 함수값, Y값, Y 좌표예요. 이해돼요? 그럼 얘 가지고 뭘 이야기해야 돼요? 뭐다? F 프라임 1이 무조건 X좌표만 필요한 거예요. 정의역은 F 프라임 1이 3이다. 즉 함수라고 하는 것은 그 그래프의 X좌표에 대응하는 Y좌표를 연결시킨 걸 함수라고 하고요. 도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 그래프 위에 X좌표와 그 X좌표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서로 대응시켜 놓은 것, 그걸 도함수라고 해요. 이해돼요? 오케이? 네,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F'은 마이너스 3이고요. 플러스 8이라서 5라고 하는 함수값을 가지겠습니다. 될까요? 네, 마지막 한 문제만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302번. 얘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어려운 내용 아닌데 이런 그래프와 미분계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수능에서 자주 등장하는 거의 2년에 한 번꼴은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요거까지 매듭 칠게요. 자, 씩 하고 이렇게 씩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얘를 위로 볼록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곡선이 증가하고 있는데 위로 볼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위로 볼록인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입니다. 일단 첫 번째 얘가 어떤 의미일까요?
FB 마이너스 FA가 뭐보다 B 마이너스 A보다 크냐라고 하는데요. 얘는 뭐 가지고 판단해야 되느냐? B 마이너스 A분의 FB 마이너스 FA를 가지고 판단해야 돼. 얘를 뭐라 그러죠? 평균 변화예요. 평균 변화. 평균 변화예요. 바로 요 점하고 요 점을 이은 이런 이 기울기. 이 기울기. 이 기울기가 얘가 y 이퀄 x 아니에요. 이 기울기는 얼마죠? 1. 이 1보다 작아요, 커요? 작아요. 작아요. 기울기가 기울기의 절대값이 크다는 건 y축에 더 가깝고 꼿꼿하게 세워져야 되는 게 기울기가 더 큰 거예요. 얘가 더 꼿꼿하지 않습니까? 얘보다. 얘는 좀 많이 누워있잖아요. 이해되죠? 그리고 B-A는 분명히 양수예요. 양수예요. 그러니까 양변을 B-A로 나누면 FB-FA는 B 빼기 A보다 작아야 돼요. 작아야 돼요. 이해돼요? 두 번째, F'A, F'B는 뭔지 아시겠죠? F'A는 A라고 하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B는 B라고 하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누가 좀 더 급하죠? 얘가 좀 더 꼿꼿하죠? 얘가 좀 완만하죠? 완만한 게 더 적은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뭐예요? 니은은 맞는 거예요. 잠깐만요. F'A가 F'B보다 이게 티귿이구나. 니은, 티귿은 안 맞는 거예요. 밑에 니은을 봤다. 티귿은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이해하기에는 A분의 FA, 얘는 뭘까? A분의 FA는 얘는 치아였어. 빨리 갈게. A 빼기 0분의 FA 빼기 0이라고 봐야 돼요. 맞죠? 귀신을 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얘가 뭐죠? 얘가 뭐냐면 바로 원점과 A, FA 사이의 기울기입니다. 요 기울기예요. 요 기울기라고. 요 기울기가 이 기울기가 A-0분의 FA-0이야. 0,0이니까 y1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는 뭐야? 이거거든. B분의 FB 원점하고의 기울기거든. 그럼 얘가 더 큰 거 맞죠? 니은이 맞는 거고요. 되겠죠? 리을 2분의 A 플러스 B는 요 한중간에 있는 거 같아. 이거 알아. 그치?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가 F' 2분의 A 플러스 B야. 루트 AB는 어디 있지? 어디 있는지 몰라.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2분의 A 플러스 B가 뭐보다 큰지는 알아. 루트 AB보다는 더 크나 같은지는 알아. 이게 뭐지? 산술평균. 얘가 기하평균이야. 정문은 언제 성립해? A하고 B하고 같을 때. 근데 A하고 B하고 같지 않으니까 얘는 성립하지 않지. 그럼 얘는 이거보다는 더 앞에 있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위로 볼록인 그래프는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가면 갈수록 완만해지거든. 가면 갈수록 완만해지니까. 그죠? 더 X좌표가 작은 쪽에서 더 큰 값을 접선의 기울기로 가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네. 수능에서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스타일입니다. 거의 2년마다 한 번씩 출제되는 스타일입니다. 기울기와 그래프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나오는 문제니까요. 꼭 기억하십시오. 수능에서 자주 나온다는 것은 학교에서도 자주 다룰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형 8번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